nth 오더도 세컨드 오더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만 언급을 하고 1시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하이 오더 리니어 ODE면은 nth 오더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리니어 ODE니까 리니어라는 얘기는 y와 y 프라임에서 y의 n번 미분까지 요것에 대해서 리니어입니다. x에 대해서는 리니어일 필요가 없어요. x는 코에피션트 펑션들로 주어지고 그리고 포싱 펑션으로 주어지고 그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세컨드 오더 ODE인 경우에는 y 세컨드 프라임 더하기 pxy 프라임 더하기 qx y는 fx 이런 형태였죠. 일반적인 형태가 세컨드 오더에서는 그러니까 nth 오더니까 세컨드 오더가 아니고 nth 오더가 되겠죠. 그러면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에서도 펀더멘털 티어렘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은 해가 존재하고 유일하다. nth 오더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니어인 경우에는 1에서 되고 2에서 되면 n에서 돼요. 그죠? 리니어의 아주 좋은 점이죠. 조태기보다는 또 편하고 쉬운 점이죠. 난 리니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니어에서는 1, 2에서 되면 n에서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그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Y 빠졌다. 그래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생각을 해서 nth 오더 리니어 ODE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n개의 포인트, n개의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한 점에서 주어져 있어요. y의 x0에서의 값은 y0. 이 y0은 그냥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y의 미분의 x0에서의 값은 y 프라임 y0. 그러니까 y 프라임 0. 이것도 그냥 숫자예요. 편의상 요거하고 요거하고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썼을 따름이에요. 알파, 베타 뭐 그런 겁니다.
y의 n-1번 미분의 x널 같은 점에서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점은 고려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점일 때, a널에서부터 an까지는 현재 고려하고 있는 구간에서 다 연속이고 fx도, 그리고 x널이 고려하고 있는 구간에서 선택이 됐을 때, 그때 그 한 점에서의 한수값과 미분값과 그리고 n-1번 미분값까지 주어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은 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유일하다. 두 개의 해가 있지 않고 하나의 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퍼스트 오더 때나 거의 비슷해요. 세컨드 오더 때나.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겠죠. nth 오더니까. 그래서 이거를 벡터로 바꿔서 증명을 합니다. 그냥 하지 않고 벡터로 바꿔서 해요. 그러면 거의 같은 아이디어하고 같은 복잡도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증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시스템 오브 ODE를 배우면은 거기서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 같아요. 왜냐면 리니어이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하고 차이가 있을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 호모지니어스 프로블럼을 생각하면은 y의 n번 미분 더하기 호모지니어스 프로블럼. 그러면 이것의 해가 n개를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n개를 선택한 해에 론스키안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세컨드 오더 때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죠. 론스키안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해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해의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은 그 둘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모든 해는 그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게 그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스타라고 합시다. 론스키안 of y1 through yn. 론스키안이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이놈은 디터미넌트였죠. 함수들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였어요. 디터미넌트 of y1에서부터 yn, y1의 미분,yn의 미분에서 y1의 n-1번 미분, 그래서 y sub n의 n-1번 미분. 요놈의 디터미넌트. 요건 0번 미분, 1번 미분에서 n-1번 미분이니까 n by n 매트릭스죠. n by n 매트릭스니까 디터미넌트가 계산이 되고. 요놈의 론스키안. 요 디터미넌트를 론스키안이라고 한다. 요놈이 0이 아니면은 주어진 구간 i에서 요놈을 생각하고 있는 구간 i에서, 그러면은 y1부터yn은 linearly independent하다. if and only if입니다. 이놈이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 linearly independent하고, 또 linearly independent하면 론스키안이 0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도 그거 하나 냈는데, 이제 이상한 해 두 개 적어놓고서는 이놈이 존재하는 방정식이 있느냐? 물론 막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복잡하죠. 그래서 일부러 복잡하게 해놓은 거니까. 론스키안이 0이 되는 점이 있나 없나 한번 보면 되죠. 그죠?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은 0이 아니어야지만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론스키안이 0이 아니다. 미분 방정식의 해인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둘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해인 경우 론스키안이 0이 아니라는 사실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사실은 동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리니얼 인디펜던트하고, 그리고
요놈의 임의의 해는 요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 Y of star. 그러니까 리니얼리 런스케언이 그 0이 안 되는 해 n개만 찾아내면은 그 n개로서 요놈의 해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이것도 증명하는 방법이 세컨드 오더 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하죠. 약간 복잡할 따름이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때 우리가 공부한 것이 요것의 코에피션트들이 다 상수일 때 해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었죠. 그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찾아서 그놈을 사용해서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해만 찾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게 variable coefficient면은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y는 더하기 c로 하지 말고 a로 할까? 그대로 y의 n번 미분 n원에서부터 an-1이 다 상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해만 찾으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y를 2의 람다 x라고 나오자. 그죠? 그러면은 y의 k번 미분은 람다의 k제곱 2의 람다 x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람다의 n제곱 더하기 an-1 람다의 n-1 해서 a1 람다 더하기 a0 2의 람다 x는 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2의 람다 x는 0인 아이덴티컬리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요 놈이 0이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람다 n 요 놈을 고려한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뭐 고유방정식 어쩌고 뭐 이렇게 하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그러면 이건 n차 다항식이니까 n개의 해가 존재할 겁니다. 중군을 따로 카운트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군이나 3중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n개의 해가 존재하니까 그놈을 이용해서 요 람다를 찾아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방법은. 그러면 그 세컨드 오더인 경우에는 여기 2차 방정식이니까 간단했는데 이제 n차가 되면은 조금 더 고려할 것들이 있겠죠. 약간 복잡할 거예요, 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인수분해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죠. 그죠? n이 5차 이상이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죠? 그게 아벨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대수방정이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수가 다항함수죠. 가장 그것보다 더 간단한 함수는 없어요.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조차도 오차 이상에서는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다. 그게 이미 증명이 됐죠. 몇백 년 전에. 그래서 보면은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한계가 너무 쉽게 다가와요. 많은 걸 여러 분야에서 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보면은 금방금방 한계에 도달합니다. 심지어 다항함수마저도 오차 이상은 우리가 다루던데 불편함이 많아요. 인간의 한계겠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n개의 해가 존재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 찾아낼 수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럼 그놈을 이용해서 해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근사값은 또 구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손으로 해는 못 구할지라도 근사값은 또 구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놈을 이용해서 해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근이 있기도 하고 허근이 있기도 하고 중근이 있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근인 경우, 그래서 저놈을 인수분해 했다 치고 요놈을 그러면은 뭐 람다 빼기 람다너 람다 원 뭐 람다 빼기 람다 2에서 람다 빼기 람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여튼 이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래서 람다 i번째 람다를 봤더니 요놈이 리얼이다. 리얼이고 심플이다. 심플이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제곱이나 세제곱이 안 나오고 그거 하나만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y 서브 i는 2의 람다 ix 요놈이 해가 되죠. 그죠? 세컨드 오더 때하고 똑같습니다. 요것이 해가 돼요. 그 다음에 람다 i가 리얼인데 요놈이 더블 루트다. 그러니까 람다 i의 제곱이 하나 또 나오더라. 그러니까 람다 빼기 람다 i가 똑같은 놈이 하나 또 나오더라. 그죠? 요게 3이면은 람다 i가 3이었는데 람다 i 더하기 1도 3이더라. 그럴 수 있죠. 더블 루트면은 yi는 2의 람다 ix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 곱하기 2의 람다 ix도 해가 됩니다. 세컨드 오더 때도 이렇게 됐죠. 만약에 리얼이고 트리플이면은 그러니까 람다 i가 3번 나오더라. 똑같은 람다 i가 3개가 중복이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yi는 2의 람다 ix가 되고 요 놈은 하나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트리플이면 더블을 포함하니까 x 2의 람다 x가 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제곱 2의 람다 x가 해가 됩니다. 3번이면 4번이면 어떻게 되겠나? x 세제곱이겠죠. 5번이면 x 4제곱도 해가 됩니다. 물론 그거 다 증명이 가능해요. 나 증명은 생략을 하겠어요. 세컨드 오더 때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리얼이 k번 듀플리케이트 되면은 2의 람다 ix가 해이고 x의 k-1제곱 2의 람다 ix까지 해가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뭐 y third prime 빼기 y는 0이다. 뭐 어떻게 되나? 그러면 요거 별로 안 좋다. 요걸로 하지 말고 y third prime lambda 제곱
x1 요 정도로 해볼까? 그러면은 세제곱 마이너스 2배의 y 세컨드 프라임 빼기 y 프라임 더하기 2배의 y는 0이다.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네. 자, y third 프라임 빼기 y 프라임 second 프라임 빼기 y 더하기 y는 0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어떻게 돼요? 람다 세제곱 빼기 람다 제곱 빼기 람다 더하기 1은 0이죠. 그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죠? 1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람다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러면은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람다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나? 람다는 마이너스 1하고 1이에요. 근데 1은 중복이 되니까 y1은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2는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x 그 다음에 y sub 3는 여기 중복됐으니까 x 2의 x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 third prime 마이너스 3배의 y 3배의 y 프라임 더하기 빼기로 할까? 빼기 y는 0이다. 그럼 맞나? y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람다 세제곱 빼기 3배의 람다 제곱 더하기 3배의 람다 빼기 1입니다. 그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람다 빼기 1의 세제곱이죠? 그래요?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중근입니다. 3중근이니까 일단 y1은 2x 요 놈은 해요. 그죠? 람다가 1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x 2의 x하고 x제곱 2의 x가 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2차 때 했으니까, 세컨드 오더 때 했으니까 요 놈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 검산하는, 뭐 체크하는 과정으로 한번 요 놈을 정말로 되나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되겠지만. 그러면은 x제곱 2의 x의 미분은 어떻게 되나? 2배 x 2의 x 더하기 x제곱 2의 x인가? 그죠? 두 번 미분하면은 요놈 미분하면 되니까 2배의 2의 x 더하기 2의 x인데 여기 또 2x가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2배의 2의 x 더하기 4배의 x 2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2의 x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세 번 미분하면은 요놈 미분이니까 요거의 미분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 여기서 2의 x인데 여기서 또 4개가 나오니까 6배의 2의 x 그 다음에 4배의 x 2의 x인데 여기서 2배의 x 2의 x가 또 나오니까 6배네요.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2의 x 맞아요? 계산 혹시 틀린 거 없어요? 맞죠?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죠. 요 놈이
y고 요놈이 y 프라임, y 세컨드 프라임, y third 프라임입니다. 그러면은 y third 프라임 6배의 2x 더하기 6배의 x 2x 더하기 x제곱 2x 여기서 빼기 3배의 y 세컨드 프라임 y 세컨드 프라임은 요놈이니까 2배의 2x 더하기 4배의 x 2x x제곱 2x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의 y 프라임 y 프라임은 요놈이죠. y 프라임이니까 2배의 x 2x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2x 그 다음에 빼기 y y는 쪽 있죠. 빼기 x제곱 2x 어떻게 되나? 요놈이 요놈을 캔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더하기 3배의 x제곱 이렇게 캔슬되고 그 다음에 x 2x는 6배 4배 10배네요. 뭐 계산이 잘못됐나? 아니지. 마이너스 12배죠. 그죠? 마이너스 12 x 2x 6개의 x 2x 6개의 x 2x가 캔슬이 되네요.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캔슬되고 그 다음에 6배 2x하고 6배 2x니까 이렇게 캔슬되고 그래서 0입니다. 그죠? 당연히 만족을 하겠지만 직접 해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3중근을 가질 때는 그 람다 ix 그 다음에 x 2의 람다 ix x제곱 2의 람다 x가 해가 된다. 리얼인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인 경우 만약에 람다 i가 알파 더하기 베타 i인 경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나오면은 마이너스도 하나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세컨드 오더일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의 알파 x 그 다음에 코사인 2의 알파 x 곱하기 코사인 베타 x가 해였고 2의 알파 x와 사인 베타 x가 해였죠. 그래서 요놈이 만들어내는 해가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그 다음에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가 됩니다. 그래서 심플인 경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가 한 번 나왔다. 같은 복소수가 한 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요 두 개 해가 제너레이트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하면 알파 빼기 베타 i도 해가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두 개의 해가 제너레이트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처리된다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두 번 중복이 되면 이놈이 멀티플인 경우 중근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나? 이게 사실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가 어디서 나왔어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ix에서 나온 거죠. 사실 이 놈을 그냥 실수해서처럼 숫자로 생각해도 됩니다.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은 중근인 경우 어떻게 되겠나?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가 해고 그 다음에 2의 알파 x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x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 이렇게 4개 해가 나옵니다. 왜 4개가 나오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i도 i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중근이 되면 알파 빼기 베타 i도 당연히 중근이 돼요. 그래서 그 4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해가 나오게 됩니다. 트리플이면 어떻게 되겠나?
x 제곱을 붙인 게 또 있겠죠. k1 나오면은 xk-1까지. 그죠? xk-1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xk-1 2의 알파 x 사인 베타 x도 해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y second prime, third prime 빼기 y는 0이다. 이런 경우 보면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람다 세제곱 빼기 1인가?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람다 빼기 1, 그 다음에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 더하기 1인가? 맞아요? 마이너스 람다 제곱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은 람다가 어떻게 됩니까? 1하고 그 다음에 람다는 2의 3i인가?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y1은 2의 x고 그 다음에 y2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 코사인 2분의 루트 3x 그 다음에 y3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 사인 2분의 루트 3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y 4제곱 더 2배의 y 제곱 y second prime 더하기 y는 0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놈은 가만히 있어라. 잠깐만요. 맞나? 맞다.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람다 4제곱 더하기 2배의 람다 제곱 더하기 1은 0이죠. 그죠? 그럼 요놈은 람다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근데 그놈이 2번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멀티플이에요. 멀티플 루트입니다.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나?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i에서 나오는 것이 코사인하고 사인이죠. 그죠? 2에 0x인데 0x는 1이니까. 그죠? 그래서 y sub 1은 코사인 x, 그 다음에 y sub 2는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 sub 3는 x 코사인 x, y sub 4는 x 사인 x 이렇게 된다. 그래서 4개의 해가 발견이 돼요. 하나 대입해 볼까? 4번 미분하려면 시간 계산만 하다 보면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당연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근이든 복소근이든 그놈만 찾아내면은 그러면 그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한 경우 그리고 코에피션트가 컨스탄트인 경우. 그러나 문제는 5차 이상인 경우에는 항상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좀 문제긴 합니다. 복소근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해 공식을 잘 사용해도 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또 특수하게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y의 4번 미분 여러분들 책에 아마 있을까?
y의 4번 밉은 더하기 y는 0이다. y의 4번 밉은 더하기 y는 0이다. 이런 경우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뭐 그늘 구하는 테크닉인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나? 람다의 4제곱 더하기 1은 0이죠. 그죠? 그러면 람다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나? 그늘. 물론 뭐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거기서 또 뭐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거에서 그늘 구하는 테크닉이 있죠. y의 뭐 람다의 n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뭐 마이너스 1뿐만 아니라 어떤 뭐 복소수다. 이런 경우 람다의 n제곱이 복소수다. 어떻게 구합니까? 폴라 폼을 사용해서 구하죠. 그죠?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실수고 요놈이 이미지너리 축이라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죠. 그죠? 그럼 요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파이죠. 그죠? 그래서 요놈을 폴라 폼으로 표시하면은 요 크기는 1이니까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예요. 그죠? 근데 요 놈은 다시 또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더하기 2n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 더하기 2n 파이죠. 그죠? 그러면 람다의 4제곱이 요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람다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나누기 4가 되죠. 그죠? 각도를 4로 무슨 법칙이지? 드모아브르의 법칙인가? 드모아브르의 법칙에서 폴라 폼으로 하면은 요거는 그냥 곱해주면 되고 실수 부분 요 크기는 그 다음에 각도는 곱해줄 때마다 그 각도들의 합이 되죠. 그래요? 그걸 요즘 고등학교에서 배워놨잖아. 모르겠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그래도 알긴 알죠. 드모아브르의 법칙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야? 예전엔 알았나? 예전엔 알았는데 지금 모르겠는 사람. 뭐 그렇게 되나? 드모아브르의 법칙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모르는지 어쩐지 모르겠네. 두 개의 복소수를 폴라 폼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돼요? u는 a 뭐 코사인 세다 더하기 i 사인 세다고 v는 b 코사인 알파 더하기 i 사인 알파면은 이 두 개의 곱은 어떻게 되나? a, b 코사인 세다 더하기 알파 더하기 i 사인 세다 더하기 알파죠. 기억나요? 지금 처음 듣는 사람. 그래요? 그럼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면. 지금 처음 들으면 지금 처음 알면 되지. 그러니까 U가, 요건 실수입니다. A하고 B는 실수예요. A, 코사인 세다 더하기 I 사인 세다. 폴라 폼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거는 지금처럼, 실수하고 복소수에서, 극형식 폴라 폼이에요. 폴라 코디네이터 쓰듯이 그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했을 때, U 곱하기 V는 AB, 요 A는 복소수의 크기입니다. 절대값이에요. 요 B도 요 복소수의 절대값이고 A 곱하기 B, 코사인 알파 더하기 세다, I 사인 알파 더하기 세다입니다. V 나누기 U는 A 나누기 B 곱하기 코사인 세다 빼기 알파, I 사인 세다 빼기 알파예요. 드모아브르의 정리라고 하죠. 뭐 간단하게 삼각함수의 합의 공식 그것을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가 복수함수론이 필수가 아니죠. 수학과에서. 그렇지? 현재 전공 필수가 아마 선정대수하고 해석하기 아마 전공 필수 거예요. 그걸 전공 필수로 한 이유는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수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선형대사하고 해석학은 수학이 여러분들 앞으로 뭘 공부하든 건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어떤 자꾸 뭐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니까 그래서 자꾸 바꾸라고 해서 계속 바꾸다가 전공 선택으로 다 돌렸는데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게 수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대수학을 모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수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복소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학생이 수학을 전공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기대하는 게 복소수는 무조건 알 것이다. 대수학을 알 것이다. 해석학을 알 것이다. 그럼 이건 필수니까 못했고 위상수학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분방정식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학 전공한 사람이 미분방정식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만 수학을 얻다 쓸 수가 있어요. 그거 모르고선 수학을 얻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복소수를 안 듣고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소수를 꼭 들으세요. 아마 대수학이나 위상수학은 거의 다 들을 거야. 여기 지금 4학년들도 솔찬히 있던데, 그죠? 그건 꼭 들어야 돼. 그거는 들을 거고, 그 외에 복소수나 수치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꼭 들으세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수학을 전공했다 하면서 그거 모르면은,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선택 과목은 가급적 다 듣도록 하세요. 특히 대학원 들어오고 앞으로 내가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선택 과목, 전공 선택으로 돼 있는 과목들은 다 들으세요. 그게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모르고 나중에 대학원 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다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마땅한 때. 그래서 뭐 복수 전공, 뭐 연계 전공 다 좋은 얘기인데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학문을 하는 데는 그게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학부 때는 자기 전공을 잘 다듬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기 전공에서의 필수와 선택을 다 들어서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게 중요해요. 뭐 다른 기초 체력도 없이 괜히 이것저것 찍적대면은 나중에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게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뭐 경영학도 듣고 통계학도 듣고 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런데 기초는 없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듣는 게 좋지만 일단 기초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도 100m 달리기 잘 해야지 뭐. 그래서 기초를 하고선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이런 테크닉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람다의 4제곱은 람다를 4번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람다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의 4제곱근. 그 다음에 요거의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분의 1인데 아까는 여기서 2n 파이를 더하는 게 별 역할을 안 했어요.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러나 4분의 1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 또 다른 얘기죠. 이제는 4분의 2n 파이가 n이 1이냐 2냐 3이냐 4이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4개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n이면 어떻게 되겠나? n개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n을 0에서부터 n-1까지 대입해서. 그래요? 그럼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지? 람다는 1 곱하기 코사인 얼마였죠? 파이 더하기 2n 파이 I 사인 파이 더하기 2n 파이 이거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4제곱근 이렇게 되죠. 1의 4제곱근은 1이니까 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요놈이 16이면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람다는 1이니까 곱하는 거 염려할 거 없고 n의 선택의 여지가 0, 1, 2, 3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n이 5가 되면 어떻게 되나? n이 5가 되면은 반복이 되죠. 그죠? 1일 때 반복. n이 예를 들어서 4다. n이 4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4니까 2파이예요. 그는 0을 대입한 경우가 같죠. n이 0인 경우와 4인 경우는 같아요. 그러니까 4 이상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n을 0, 1, 2, 3 이렇게 네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n이 0이면 어떻게 되나? n이 0이면은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그러니까 람다 0 n이 1이면은 코사인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 그 다음에 람다 2는 코사인 4니까 n이 2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 4분의 파이가 그냥 파이가 되나? 그죠? 된다. 그 다음에 람다 3는 코사인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 예전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분의 루트 2하고 2분의 루트 2죠? 그죠? 요놈은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가?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i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죠.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코사인 4분의 5파이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죠? 요거는 사인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 다음에 요놈은 코사인 4분의 파이에도 2분의 3파이도 하면은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2분의 루트 2 더하기 i 사인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은 서로 공역 복소수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도 그래요. 그죠? 요거는 i가 꼭 마이너스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요 둘은 같은 형태의 해를 생성해낼 거고 요 둘도 같은 형태의 해를 생성해낼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해가 뭐예요? 2의 2분의 루트 2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루트 2x 그 다음에 2의 2분의 루트 2x 사인 2의 2분의 루트 2x 그 놈이죠. 여기서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네. 그죠? 그 다음에 요 둘은 여기서 나오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같고 여기서 나오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의 코사인 그 다음에 y2는 2의 사인 2분의 루트 2x 그 다음에 요놈은 y3는 2의 2분의 루트 2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4는 2의 마이너스 루트 2 나누기 2x 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해가 찾을 수 있어요. 이 둘은 똑같은 해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공액복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니까
내가 예고를 해야겠다. 요거 내 시험 문제 낼 테니까 한번 연습들 하세요. 그죠? 이럴 때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연습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를 내가 나중에 하나 낼 테니까 꼭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컨스턴트 코에피션트가 있고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그 세컨 오더와 매한가지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서 거기서 해를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그놈으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헤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 인호모지니어스한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파티큘러 솔루션 하나만 구하면은 그러면 그놈을 이용해서 모든 해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었죠. 세컨 오더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놈을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인호모지니어스 프로블럼의 해를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은 그리고 y 서브 1부터 y 서브 n까지가 호모지니어스 프로블럼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해인 경우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해, 일반 해, 요 인호모지니어스 프로블럼의 일반 해는 그 y 서브 p 더하기 y 서브 1에서부터 y 서브 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세컨 오더에서도 같은 걸 했었죠. y1하고 y2였어요. 똑같은 게 된다. 증명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y 서브 1하고 y 서브 n까지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y 서브 p만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놈의 일반적인 해 형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컨 오더에서 y 서브 p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었고, 그렇죠? 그 컨스턴트 코에피션트고 오른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나 2의 x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죠. 폴리노미얼이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베리에이션 오브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y 서브 p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근데 약간 복잡하겠지. 그죠? 첫 번째가 기술을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ariation of parameter. 똑같습니다. undetermined coefficient,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는 그냥 대입해서 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계수가 이 방정식의 계수가 상수함수인 경우, 그리고 fx가 sin, cosine 혹은 2의 x 스타일 또는 폴리노미알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냥 세컨드 오더 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베리에이션 오브 파라미터는 어떻게 됐나? 세컨드 오더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유서 P를 y1과 함수의 곱, 어떤 함수의 곱 더하기 y2와 또 다른 함수의 곱 이렇게 표현했었죠. 세컨드 오더 때는 y sub P를 u1, y1 더하기 u2, y2 y1하고 y2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조건을 줬었나? 조건을 u1 프라임 y1 더하기 u2 프라임 y2는 0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줬었죠. 왜냐하면 u1, u2를 찾아내야 되니까 조건 하나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 놈을 방정식에 대입해가지고 이제 그 조건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 요 놈을 이용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u1, u2를 구해서 그래가지고 그 u1, u2를 이용해서 y sub P를 구했어요. 그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나? 조건이 좀 더 있어야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건 세컨드 오더 때고 이런 방법을 했어요.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모디파이 해서 nth 오더로 오면은 y sub 1하고 y sub 2하고 y sub n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거는 u1, u2, un이에요. 요걸 모르는 겁니다. u1 이렇게 놓고 u1부터 un까지를 구해보자.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선 여기서 u1 프라임 y1 더하기 u2 프라임 y2 un 프라임 y는 0이다. 이런 조건을 주고, 자, 요거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조건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근데 현재 미지수는 n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n-1개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주고, 그 다음에 u1 프라임, y1 프라임, u2 프라임, y2 프라임, un 프라임, yn 프라임이 0이 되게. 이런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u1에 n-1개가 나와야 되니까 n-2번 미분 무슨 소리야, 이건 미분이고 y1에 n-1번 더하기 y2에 n-2번 미분 un 프라임에 y sub n에 n-2번 미분은 0. 이러한 상태에서 y sub P를 이렇게 놓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보가 몇 개입니까? 0번 미분에서 n-2번 미분까지니까 n-1개의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n-1개의 식이 나와요. 그 다음 이것을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n개의 인포메이션이 있죠. unknown은 n개예요. 그 다음 이거는 연립 방정식이죠. 선형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던지 없던지요. 그러나 풀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이걸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놈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 이 놈은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 yi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y sub p의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은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의 미분 yi 더하기 ui 곱하기 yi의 미분이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요놈의 합은 0이 되죠. 그죠? 요 조건에 의해서 요놈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은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 yi 프라임이 돼요. 요 놈이 0이 됐죠? 요 놈이 0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y sub p의 세컨드 프라임 그놈 요 놈이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의 미분 yi의 미분 더하기 ui 곱하기 yi의 세컨드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러죠? 요놈 뭡니까? 요놈의 합은 요거에 의해서 0이죠. 그죠? 그래서 요놈은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 yi의 세컨드 프라임입니다. 쭉 해주면 n-1번 미분은 어떻게 되겠나? 계속 이 ui 프라임에 나오는 놈은 0이 됩니다. 그죠? 했을 때. 그래서 남는 놈이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 yi의 n-1번이 돼요. 미분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원래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죠. 그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죠? y의 n번 미분 더하기 a의 n-1번 x의 y의 n-1 더하기 a1 x y 프라임 더하기 a0 x y는 fx예요. 그죠? 거기다 요 놈들을 다 대입을 해봅시다.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y의 n번 미분은 뭐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해주면 되고. y의 n번 미분은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 프라임 yi의 n-1번 미분 더하기 ui 곱하기 y의 n번 미분입니다. 그죠? 요 미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차례차례 대입을 해줘요. 대입해주면 우선 요거 대입했을 때 요 놈이 대입이 될 것이고 요게 대입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요것들이 다 대입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칠판이 이쪽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요 놈이죠. ui 프라임 y의 n-1번 미분 요 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ui가 있고 y의 n이 있죠. 그죠? 요 놈이 있어요. 서메이션 ui의 n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나? 더하기 a의 n-1x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의 yi의 이렇게 되죠. n-1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 텀은 어떻게 되나? a의 n-2x 서메이션 1에서 n까지 ui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n-2번째 해서
a1x의 서메이션 1에서 n까지 ui의 yi의 미분.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a null x의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 yi입니다. 그죠? yp를 대입한 거예요. y sub p를. 그럼 요거까지 있어야죠. 그런 후에 요걸 봅시다. 요 부분을 보면은 자, 요거 서메이션하고 무관한가 안으로 다 넣을 수 있죠. 그죠? 서메이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메이션을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메이션을 하면은 모든 항이 u sub i라는 것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u sub i를 그러면은 팩터 아웃 할 수,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 공통으로 다 있으니까 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보면은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이죠. 그죠? 그런데 y1부터 yn까지가 뭐였습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해였죠. 그러니까 요 합은 0이 되죠. 이해가 가죠? 그냥 집어넣은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요 놈은 0이 됩니다. 요 전체 합은. 자, 요거는 u sub p를 1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요 놈이 fx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ui 프라임 yi의 n-1번 미분은 fx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n개의 식이 있었죠. n-1개의 식이 있었죠. 거기에 y sub p를 방정식에 대입해서 나온 요 식. 요걸 하면 n개의 인포메이션이 있죠. 미지수는 뭡니까? 모르는 거는 u1 프라임에서부터 un 프라임까지예요. 근데 모든 방정식이 다 u1 프라임에서 un 프라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n개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n개의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놈의 해를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뭔가? 유일한 해를 가지기 위한. 계수들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되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계수가 뭐예요? y1, y2에서 yn까지, y1 프라임에서 yn 프라임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y1의 n-1번에서부터 yn의 n-1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수들의 디터미넌트는 뭐가 돼요? y1부터 yn까지의 런스캔이 되죠. 근데 이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런스캔이 0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는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 놈을 이용해서 u1 프라임에서부터 un 프라임까지를 구한다. 그러면은 u1에서부터 un까지의 미분을 구했으니까 그놈의 적분값을 사용하면은 u1에서 un까지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놈을 이용해서 y sub p를 구한다. 이해가 가죠? 그 세컨드 오더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복잡하죠. 그 2x2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제 n×n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더라잉 아이디어는 다 똑같아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이걸로 하지 뭐. y third prime 빼기 y second prime 빼기 y prime 더하기 y는 gx다. 시간이 될까 모르겠다. 그러면은 람다 세제곱 빼기 람다 제곱 빼기 람다 더하기 1은 0. 그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해를 먼저 구해야 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람다 빼기 1 람다 제곱 빼기 1인가? 그죠? 아까 했던 거네. 어떻게 똑같은 이그젬플이 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람다 더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되지? 2의 마이너스 x하고 2의 x, x, 2의 x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y1은 2의 마이너스 x, y2는 x, 2의 x, y2는 2의 x, y3는 x, 2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다 된 거죠 이제. 이제부터는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이었지만. 그러면 자 y1의 미분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y2의 미분은 어떻게 되나? 2의 x, y3의 미분은 어떻게 되나? 2의 x에 x, 2의 x, y1의 두 번 미분은 마이너스 2의 x고, y2의 두 번 미분은 2의 x고, y3의 두 번 미분은 2배의 2의 x 더하기 x, 2의 x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은 u1 프라임 y1 더하기 u2 프라임 y2 더하기 u3 프라임 y3는 0이고, 그 다음에 u1 프라임 y1 프라임 u2 프라임 y2 프라임, 그 다음에 요것을 풀어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되겠지. 대입해준 다음에 뭐 3원 1차 방정식이니까 누구나 풀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서 u1 프라임, u2 프라임, u3 프라임을 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그냥 한번 해볼 텐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구할 수 있죠. 구하면은 u1 프라임, u2 프라임, u3 프라임을 구한 다음에 그걸 적분을 해줘요. 근데 적분 상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y에서 p는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적분 상수는 그냥 0으로 놓고 u1, u2, u3를 구해요. 그 다음에 고놈을 이용해서 y는 y에서 p는 u1, y1 더하기 u2, y2, u3, y3. 그래서 y에서 p를 구합니다. 이해가 가죠?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계산이니까. 그래서 그 하이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은 세컨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코로럴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음 시간부터 하겠어요. 그래서 챕터 4를 오늘 한 겁니다.